첫 번째 순서는 제품 강의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항상 영양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뼈 건강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곳 모두 투어 여행사를 20년간 운영하시면서 유산화로 건강과 제2의 수입을 창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은미 사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은미라고 합니다. 이 늦은 시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멀리 있는 또 고성까지 오셔서 또 저희 사무실에서 하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심장이 이만큼 막 떨리거든요. 네, 자료 준비를 하긴 했지만 또 조금 잘 들어주시고 미숙한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뼈 관절 건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기능 중에 다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니고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뼈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뼈는 나이가 들수록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퇴화되기 때문에 뼈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몸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 환절기 지금 추워지죠. 추워지면 뼈가 더 춥고 아픈 느낌도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뼈는 사람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 다량의 뼈 바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는 수분 20%, 무기질 45%, 유기질 35%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뇌, 심장, 폐 등의 몸속 내부 기관을 아주 보호하는 단단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운동을 돕고요. 생리적으로 조혈기관이며 칼슘과 인 등 무기질의 저장으로서 혈중 농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가 안 좋아지면 대표 질환이 이렇게 골절, 골다공증, 고루병이라는 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은 또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연결되는 부위로서요. 또 팔다리를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관절이 좋지 않으면 또 일어나는 질환이 또 퇴행성 관절, 류마티스 관절, 탈구로 이루어집니다. 퇴행성 관절은 결국 관절을 우리 많이 쓰면 우리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골이 손상되는 게 퇴행성 관절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을 막아주는 면역세포가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염증이 심하면 관절이 많이 붓고 또 통증이 요즘 같은 계절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또 탈구는 관절을 구성하는 뼈 마디가 인대나 이런 조직이 어긋나서 위치가 바뀌는 게 탈구입니다. 네. 우리가 골량이라 하면 뼛속에 가지고 있는 무기질의 양을 가리키는데요. 무기질의 양이 골밀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부터 30대까지 골량이 재고출이 형성이 되고요. 특히 40대나 50대부터는 골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감소되면서 특히 여성 폐경우에는 급속도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골량이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는 성장기 때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40대 넘어가면 뼈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왼쪽 사진이 정상뼈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보시면 골다공증 걸린 사람의 뼈입니다. 제가 저도 올해 나이가 50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많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보니 제 뼈 사진이 오른쪽 약간 흡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뼈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 좋은 뼈고 까매지면 이제 퇴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이 아주 위험합니다. 예,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절이 또 퇴행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우리 대부분 퇴행성 관절이라 하면 이제 우리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이 있죠. 관절 사이에 또 연골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이
관절을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면 관절이 따르면서 연골 그것도 닳게 되죠. 연골이 파괴가 돼요. 그 연골이 파괴가 되면 이게 뼈와 뼈 사이가 부딪히면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들지 않아도 우리 왜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사람, 목을 많이 쓰는 사람, 특히 또 무릎을 많이 쓰는 사람, 뼈와 뼈 사이에 그 인대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심해지죠. 대행성 관절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살찌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 1kg가 무릎의 하중이 3kg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이. 그래서 퇴행성 관절을 진단 받으시면 몸무게를 유지를 좀 잘 해주셔야 약으로만 그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몸무게 관리도 해주셔야 된다 하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은. 그 대부분 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시는 분들, 손가락 이렇게 관절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뼈와 관절 이상의 원인으로 보시면 좀 흡연, 그다음에 또 음주, 그다음 칼슘과 단백질이 부족해도 안 좋고요. 또 나이와 폐경으로 와서 또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뼈와 관절 이상이 오고요. 또 아까 가체증으로 인한 관절의 무리, 그다음에 또 요즘 특히 인스턴트나 가공식품도 많이 드셔도 뼈 골밀도가 많이 감소되거든요.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약 부작용으로 해서도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또 칼슘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보시면 뼈에 저장돼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칼슘이 또 혈액 속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뼈가 더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의 원인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칼슘이 또 이렇게 잘 섭취가 되면 대장암 예방도 되고요. 또 인슐린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액 응고나 혈압 조절, 그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조절도 원활하게 되고 치아와 잇몸 건강에도 많이 역할이 되고요. 신경 전달 작용, 근육 소통과 이완 작용도 이런 역할을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칼슘입니다. 그리고 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 대표 예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절 등 이런 게 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몸속 신호전달 체계가 파괴됩니다. 특히나 우울증 있으신 분들, 신경질 많이 내시는 분들, 그 다음 기억력 깜빡깜빡하시면 이게 칼슘이 부족하시게 되면 우울 증상도 더 심해지고요. 특히 갱년기나 폐경이 왔을 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칼슘 손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좀 우울하거나 좀 신경질이 많이 난다 생각하시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성장기에 있는 애들, 요즘 애들이 키가 많이 커요. 그런데 애들이 어디가 아프다, 약간 신경질적이다, 또 애들 또 요즘에는 또 생리를 또 빨리 시작해요. 그러면 칼슘도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칼슘이 많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도 칼슘 섭취를 어릴 때부터 꼭 해주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또 심장벽 심근경색 이런 위험 증가도 있고요. 또 심장이나 뇌기능 장애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평상시에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또 걷는 거나 또 일할 때 우리가 같은 동작으로 아까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근육통, 근육이 경련되거나 밤에 주무실 때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는 현상도 칼슘이 부족하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여자분들 월경통이나 월경정 증후군도 칼슘이 부족한 분들이 이런 증상이 또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나 주의력이나 집중이 결핍되거나 산만한 행동을 좀 보이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어른들도 있어요. 우리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또 시험 기간에 이렇게 공부할 때나 이럴 때 할 때도 칼슘이 조금 많이 빠져나간대요. 평상시에 우리가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또 모르게 칼슘이 또 빠져나간답니다. 그리고 칼슘이 또 부족하면 또 풍치, 충치가 옵니다. 우리 왜 잇몸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칼슘 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3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연적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고 특히나 또 여성분들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 한 명 출산할 때 내 몸의 칼슘이 80%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칼슘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 놓고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하더라도 잇몸이 안 좋아지는 산모 여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잇몸이 좋아야 이빨도 튼튼해지는데 이게 칼슘이 부족하면 잇몸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임플란트나 이빨 시술을 하실 때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잇몸이 나중에 무너져 내려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칼슘을 잘 섭취해 주셔야 풍치나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칼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뼈가 나이가 들면 계속 제가 이제 자꾸 나이 얘기하는 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후반 50대 이제 내년이 또 50대 중반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뼈에서 느끼는 그게 제가 요즘에 너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 마디 이런 데가 특히 이번에 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저는 코로나 합병증이 뼈로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손바디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칼슘이나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 대부분 좀 많이 마르신 분들이 아무래도 골밀도나 이런 게 많이 약한 게 좀,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운동을 해서 뼈를 감싸고 있는 이 지방이나 근육이 있어야 뼈의 지지도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뼈가 튼튼하대요. 그 조금 마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살이 없기 때문에 뼈도 얇은 거예요. 지대를 하고 있는 이 지방이나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뼈도 더 얇아진대요. 그래서 뼈가 약하신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가 크신 분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 야채 섭취지 단백질 위주 식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허리나 목이나 이런 데가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나이나 특히 성장기 여자아이들은 칼슘을 무조건 먹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특히 저희 회사 유사나 우리 회사 유사나의 제품으로 제가 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네 칼디입니다. 유산의 마그네 칼디는 또 마그네슘과 칼슘, 비타민 D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마그네 칼디 같은 경우는 알약이 조금 크긴 한데, 아이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간이나 또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영양 보조제도 너무 훌륭합니다. 칼디는 우리 마그네 칼디 같은 경우는 뭐 어른, 성인 남성, 특히 남성분들도 또 40대 넘어가시면 우울증 오신다 그러잖아요. 남성분들도 무조건 마그네 칼디 드셔야 합니다. 이게 신경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칼디 섭취를 해주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산에 글루코사민이 있습니다. 우리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는 글루코사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시중에 너무 많은 글루코사민이 나와 있지만 그게 천연인지 합성인지도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뼈 마디가 아프다, 연골이 아프다, 연골이 딸린다 그러죠. 대인성 관절은 뼈 사이에 연골이 달아요. 근데 연골이 아팠을 때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시다 보면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면 위도 아플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약들은 또 고혈압도 안 좋아지고 신경계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유산의 글루코사민은 또 이게 관절 염증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메리박 효크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효크민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글루코사민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항염 예방도 해주고요.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한테는 탁월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우울증 치료에도 이게 글루코사민이 많이 좋대요. 뼈가 부실하신 분들이 우울증도 빨리 온다고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시면 그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코사민이나 칼슘제의 역할을 많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가 흔히 자고 일어나시면 왜 손가락 아프다, 무릎 아프다, 어깨 아프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연골에 연결되죠. 류마티스 관절은 많이 부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글루코사민을 섭취함으로 해서 그런 염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예, 일반 우리가 약으로 계속 먹게 되면 그게 계속 몸 안에 쌓여요. 왜 항생제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나이 드시면 피부색이 보라색으로 변하세요. 그게 약이 쌓여서 저희 아버님이 그 관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제가 옆에서 한 20년간 지켜봤거든요. 제가 진짜 유산화 글루코사민과 저 아버지가 또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이걸 알았으면 제가 그 항생제를 진짜 못 드시게 했을 텐데 정말 피부색이 보라색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게 약의 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병원약을 드시더라도 유산화 글루코사민과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그게 많이 완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관절 건강에는 글루코사민을 꼭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비타민 D는 사람 인체에서는 잘 생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검사를 하니 좀 비타민 D가 아주 많이 결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체질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권장량이 1200ml 정도인데 이게 하루 한 정만 섭취를 하시더라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고 근데 요즘에 보면 햇빛 차단하신다고 막 가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많이 일을 하시고 햇빛 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성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산의 비타민 D를 보시면 알약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리 되어 있으신데 그 하루에 하나로 충분히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섭취를 높이려면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칼슘의 역할이 아주 높이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약에 뭐 칼슘을 드시면 비타민 D를 권해주시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산화에 또 대표적인 프로브라 바놀C 300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비타민 C와 또 포도씨 추출물을 같이 배합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우리 흔히 아는 또 뭐 비타민 C 제품 많잖아요, 시중에. 근데 유산화에 또 요 C300이라고 하는 비타민은 또 포도씨 추출물로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씨에 함유된 또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아는 비타민 E 아시죠? 비타민 E를 50배로 높이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비타민보다 훨씬 강력하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이 안 좋을 때나 아프실 때 항염 효과도 굉장히 이 C300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칼슘과 뭐 글루코사민도 좋지만 또 이 C300을 또 같이 드셔주시면 효과는 아주 많이 기대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입니다. 또 오메가3 또 많이들 드시죠? 뭐 안구 건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기억력 강퇴나 또 이런 혈중이나 이런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드시고 계세요. 근데 또 유산의 오메가3는 또 타사 제품에 비해서 비린내가 안 납니다. 레몬 오일이 함유가 돼가지고 넘기셨을 때 좋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또 토코페릴 비타민 E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또 타사 제품보다 효과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몸에서 만약에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 칼슘들이 혈액으로 떠다닌답니다. 예, 그런데 그 혈액에 떠다니는 또 그 애를 잡아주는 게 또 오메가3가 혈중 이걸 찌꺼기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다공증이나 뼈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오메가3 무조건 같이 세트로. 예. 우리가 칼슘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칼슘이 다시 뼈로 안 가거든요. 혈액으로 떠다녀요. 그럼 혈액의 찌꺼기가 어디로 가나? 그게 석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보충하셔가지고 혈액을 조금 깨끗하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꼭 같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서플러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유산화의 대표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 제가 또 이번에 또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헬스팩에 아주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14종, 그리고 9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영양제를 또 이번에 한번 감탄한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왜 뼈에 석회 끼웠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 석회질이 몸속에서 돌아다니다가 뼈에 이렇게 낀대요. 그게 석회질이에요. 근데 그 석회 하나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게 비타민 K입니다. 헬스팩에 비타민 K가 아주 함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양제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주변의 고객들이나 지인분들한테 권하실 때 뭐 칼슘 드실 수 있는 게 칼슘, 그다음에 글루코사민, 비타민 D, 오메가3 이렇게 권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헬스팩에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디 하나 빼고 금액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사비도 많이 제가 이번에 또 병원에서 이렇게 딱 검사를 진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K라는 성분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근데 확연하게 제가 느끼는 게 이게 통증이 헬스팩하고 같이 결합해서 먹으니까 통증이 진짜 조금 더 가라앉는 역할도 있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어깨 석회 때문에 수술을 2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저희 엄마한테는 무조건 이거는 지금 무조건 드시라고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게 석회화로부터 혈관을 보호하는 게 비타민 K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도 돕습니다. 헬스팩이. 그래서 저희 또 유산의 제품 헬스팩 이 한 팩만 드셔도 이 가을 겨울철에 뼈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또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영양제로만은 또 흡수가 안 될 거고요. 분명한 거는 또 좋은 영양제와 또 걷기 운동도 하시고 또 운동을 같이 하셔가지고 볼 형성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그거 같이 숙지하셔서 올 또 겨울에 뼈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